안녕하십니까, 포부이사군입니다. 벌써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 그리고 특히나 일잘법과 관련해서 방송을 시작한 지도 9편이나 되는 것 같습니다. 이쯤 정도 되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좀 뭔가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다면 뭔가 좀 주제를 한번 정해주시면 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들려드리는 것도 좋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 혹시 뭐 듣고 싶은 알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들을 많이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인의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광고들 한번 보신 적이 계시나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할 열정적인 직원을 모집합니다. 뭐 이런 광고, 요즘은 뭐 잘 안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흔했던 광고였던 것 같습니다. 이 광고 내용들 뭐 공감하시나요? 어떻게 보면은 뭐 사람을 쓰고자 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아니면 뭐 오너 입장에서는 당연한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광고를 보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떤가요? 글쎄요, 뭐 그렇게 공감이 가지도 않고 내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냐, 뭐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왜 이런 주인의식을 강조하고 또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주인의식이 왜 우리한테 필요한 걸까와 관련해서 다른 측면에서 한번 또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상 이제 주인의식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경영자 입장, 오너 입장에서 사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좀 성실히 회사의 것을 자기 것처럼 아끼고 그렇게 일들을 해줬으면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책임감과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링겔만 효과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독일의 링겔만이라는 학자가 줄다리기와 관련해서 연구를 했는데 한 사람이 힘을 쓸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100%의 힘을 다 쓰는 반면 사람이 늘어날수록 뭐 자기가 가진 힘들을 다 쓰지 않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세 사람일 때는 85%, 그리고 8사람 정도 되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의 49%밖에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내가 굳이 뭐 100% 힘을 다해서 이걸 당기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가 당기겠지 라는 이런 책임감 분산 때문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100%를 다 발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경영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좀 일들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100%를 다 발휘해 줬으면 하는 게 경영자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흔히 오너들이 요구하는 주인의식 가져라 하면서 요청하는 것들을 보면 아마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개인의 시간들을 다 희생해가면서 회사의 모든 것을 좀 바쳐줬으면 좋겠다. 또 아니면은 뭘까요? 회사의 비품, 뭐 종이 한 장, 뭐 이런 것들도 좀 아껴서 자기 물건처럼 아껴서 썼으면 좋겠다. 또 하나 마지막은 모든 의사결정, 판단, 뭐 이런 것들을 자기 기존에 회사를 먼저 중심에 두고 좀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아마 회사에서 바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들었을 때 공감이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요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요즘 젊은 직장인들한테는 씨알도 안 먹히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에 우리가 좀 방금 이야기했던 주인의식을 경영자 오너들이 원하는 주인의식이 아니라 내 관점에서 그리고 회사에 뭐 내가 실질적인 주인은 아니지만 법적인 주인은 아니지만 내 일에 있어서는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나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내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 되어서 그리고 내 일에 있어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주인이 되었으면 하는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주인의식을 좀 강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언젠가 어떤 회사에서 사원들한테 뭐 그 선배 사원 아니면 팀장급 되는 조직 책임자들이 사원들한테 기대하는 주인의식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라는 부분들 한번 조사를 해본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일이라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내 일이라는 관점에서 좀 열정적으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또 맡은 것들을 본인이 맡은 책임, 과제에 대해서는 완수하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자세 이런 걸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늘 새로운 것에 대해서 좀 도전하고 그래서 좀 더 나은 결과들을 가져오는 부분들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한테 주어진 과제가 자기 일로서 인식을 좀 하고 점점 더 개선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좋겠다. 이게 상사 그리고 팀장들이 원하는 사원들한테 원하는 뭐 주인의식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회사에 대해서 뭐 그런 이야기, 뭐 비품을 아껴 써라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자기 일에 있어서 좀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완수를 해줬으면, 그리고 좀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인의식의 개념도 과거에 회사의 주인, 뭐 100% 본인의 충성을 다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자기 일에 있어서의 100%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 이게 현대에 맞는 주인의식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내 일에 있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 일에 있어서 주인이 될지, 그래서 일 잘하는 사원이 될지 같이 한번 고민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와 관련된 첫 번째 팁. 어떻게 보면 직장인 마인드, 다른 이야기로 하면 뭐 월급쟁이 마인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것들을 좀 버리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뭐 대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받는 만큼만 일해야지. 일하면서 일에 관련돼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또 오늘 퇴근한 후에 뭐 하지? 뭐 이런 이야기들, 일하면서 딴 생각, 뭐 잡생각을 하면서 일에 몰입하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 그게 어때서 뭐 본인이 하는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 그리고 조직의 일들에 대해서 불평, 불만 만들어 놓고 건전적인 생각들을 내어놓지 않는 그런 모습들일 것 같고요. 또 회사 출근해서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시간만 때우면 뭐 오늘 가겠지, 한 달 지나가겠지, 또 1년, 2년 지나가서 무의미하게 시간들을 보내는 모습, 이런 것들이 뭐 직장인 마인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뭐 시키는 것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이것도 마지막에 버려야 될 직장인의 마인드. 톰 소여의 모험이라고 거기에 나왔던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어느 날 뭐 부모님한테 이제 벌을 받았던 톰 소여가 투덜투덜대면서 벽을 페인트 칠을 하고 있던 톰 소여를 지나가던 친구 벤이 봅니다. 그래서 벤이 톰 소여에게 물어본 거죠. 야, 톰 소여야 뭐 하냐? 톰 뭐 하니?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보면 몰라? 내가 그때 이제 뭐 굉장히 깨를 생각해낸 톰 소여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보면 모르냐? 이 페인트 벽돌에다가 페인트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함부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나는 뭐 이런 거 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친구가 갑자기 나도 좀 같이 좀 해보면 안 되겠니? 재밌어 보이는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안 돼. 뭐 톰 소여가 다시 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는 갑자기 뭔가 이제 더 하고 싶어지는 그런 욕구가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과 줄 테니까 나도 좀 같이 페인트 칠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톰 소여가 그래, 그럼 너도 한번 페인트 칠 해봐라 라고 해서 그 친구한테 사과도 얻어먹고 자기는 사과 먹으면서 옆에서 친구가 페인트 칠을 다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페인트 칠을 했던 친구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재밌게 신나게 페인트 칠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방금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귀인 이론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귀인 이론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본인의 행동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느냐, 내부에서 찾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 그래서 외부의 상황에서 찾는 경우, 예를 들자면 상사가 시켜서, 누군가가 시켜서, 타의에서, 또 외부의 상황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경우 굉장히 싫어하고 그 일에 의욕이 안 나는 반면,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내부에서 결정을 해서, 그래서 내부에서 원인을 찾는 경우에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몰입해서 일을 한다라는 게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귀인 이론입니다. 방금 톰 소여의 모험에서 친구 벤의 같은 경우는 내부 귀인에 의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스스로 재밌게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직장인 마인드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건 뭡니까? 방금 쭉 말씀드렸던 것들 대부분 보면은 상사에 의해서 또 내가 어쩔 수 없이 외부기인으로 많이 되는 거죠. 이 생각들을 버리고 내부기인, 내가 이 일을 선택을 했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내가 결정하고 목표를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가 정해서 한다면은 훨씬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팁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일과 관련해서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좀 정리를 내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굉장히 유명한 리더십 대가 있던 사이먼 시넥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골든 서클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들을 하는데 세 가지 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 첫 번째가 what,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하는지 뭐를 알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how,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과 관련된 부분들. 방금 말씀드린 what이나 how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의 보통의 사람들도 잘 알고 있다. 근데 진짜로 훌륭한 사람, 그 리더들, 그리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why,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의미와 관련된 부분들을 명확하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모습들이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려면은 내가 이 일을 하는 why가 뭔지라는 부분들을 찾고, 그래야 실제 동기부여가 돼서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일의 why를 찾아서 한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세 사람의 석공 이야기 아시죠? 어느 사람이 길을 가다 보니까 세 명의 석공이 돌을 쪼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첫 번째 석공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다. 두 번째 석공,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석공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나 돈을 벌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돌을 아름답게 조각을 하고 있다. 이 세 사람의 석공들 보시면은 어떻겠습니까?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일의 결과들이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아도 아마 분명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석공이 훨씬 더 좋은 아름다운 조각들을 하겠죠. 실제 실사례의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어느 회사에서 제품 수리 같은 걸 하면은 이런 서비스맨들을 이제 우리 서비스 기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 좀 문제가 생겼던 거죠. 서비스 기사라고 하니까 뭡니까? 내가 제품만 고쳐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 대부분 보면 어떻습니까? 제품 잘 사용하다가 이게 고장나면은 제품이 고장났다는 그 사실보다는 내가 이것들로 인해서 불편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짜증난, 화난 감정들이 먼저 들죠.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고객들이 물론 지금 당장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에게 아픈 마음을 잘 다스려서 계속 우리 고객으로 남아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 기업에서는 이 서비스 기사들의 이름 명칭을 바꿔준 겁니다. 좀 서비스 기사가 아니라 고객 감동사라고 언젠가 한번 바꿔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칭을 바꾸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제품을 고치는 서비스만 하는 기사가 아니라 고객이 우리 제품을 써서 불편해진 마음들을 그것까지 해라주는 고객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해서 일의 프로세스나 절차 그리고 고객을 대하는 응대 태도들이 훨씬 더 과거와 해서 달라졌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일의 의미, why를 찾아서 하니까 일의 결과들이 달라졌다라는 모습인 것 같고요. 최근의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헤어컷 회사에서 헤어 디자이너가 아니라 우리는 고객의 삶을 라이프를 디자인해주는 라이프 디자이너다라고 이렇게 일들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 만족도도 높고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방금 보신 것처럼 내가 이 일을 한 데 있어서 여러분들 스스로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내가 이 일을 하는 why와 관련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내려보시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내가 스스로 일에 있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번째 팁인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팁 관련해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아마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계신 일들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일들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선택하지 않고 계속 해야 될 상황이라면은 이왕 하는 일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짜증내면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즐겁게 몰입해서 일을 하는 것들이 좋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한번 생활의 달인에서 쭉 나오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성들, 공통적인 특성들을 조사한 자료를 제가 언젠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특성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저도 가끔 생활의 달인들을 보면서 공감이 가는 특성들을 뽑은 것 같고요. 첫 번째가 일들을 한 데서 이 사람들 보면은 마지못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일을 한 데에 대해서 굉장히 즐겁게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열정과 최선을 다하고 또 본인의 비록 종업인인 경우도 주인은 아니지만
본인의 일처럼 열정적으로 일을 몰입해서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생활의 달인에 나올 수 있었던 것들은 계속적으로 뭔가 남들보다 다른 개선의 모습들, 그리고 좀 더 잘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를 효과적으로 계속 지속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찾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성들, 즐겁게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게 아마 생활의 달인에서 대표적인 특성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은 즐겁게 그리고 몰입해서, 그냥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못 이기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즐겁게 일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에 있어서, 현재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왕 할 일이라면 즐겁게 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인의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를 하나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주인이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객이다. 진정한 주인은 비판도 없고 오로지 본인의 일만 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직장, 그리고 가족들한테 있어서 객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나그네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